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명언은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즉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입니다. 이 말은 제 평생의 철학을 담고 있는 매우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한 것은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5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시경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한 구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죠. 저는 그 기쁨을 제자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제자들은 처음에는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이 말을 들은 제자 중 한 명인 자공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배움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자공아. 배움의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아.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단다. 이 대화를 통해 제자들은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는 기쁨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얻는 기쁨과 성장은 우리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은 실천을 통해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인 자하는 항상 이론적인 지식만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하야, 내가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자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실천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단다. 내가 배운 예의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 보거라. 그리고 내가 배운 정치 이론을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해 보아라. 그럴 때 내가 배운 것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조언을 들은 자하는 그 후로 열심히 배운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자신의 지식을 활용했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예의를 실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하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배운 것을 실천하니 정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책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는 것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보람찹니다.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자하야. 배움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그것을 실천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이 일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그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진정한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단순히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만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다른 형태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인 자유는 항상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유야,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느냐? 자유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제가 알고 있던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자유야.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의 또 다른 형태란다.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도 함께 성장한단다. 이 대화 이후 저는 제자들에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권장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서로를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지식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은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때로는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제 제자 중 한 명인 자로는 공부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종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자로가 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쉽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좌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자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로야, 배움에는 빠르고 느림이 있을 뿐이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란다. 너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해 보렴. 자로는 제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비록 다른 제자들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결국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자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해했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배움의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움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 큰 성장과 기쁨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끈기 있게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움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배움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72세의 춘추를 편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 나이를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공자님,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이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내가 춘추를 편찬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깨닫고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춘추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저는 인간 사회의 흐름과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더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나이는 결코 배움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배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을 나이 들어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 배움에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 배운 것을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 연결시켜 더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생 학습의 가치입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인 자장은 60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장아, 배움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 오히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새로운 배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이 든 나무일수록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듯이 나이 든 학자일수록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단다. 자장은 이 말을 듣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은 새로운 배움에 깊이와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배움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책을 통해 배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며 배울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배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학습의 다양성입니다. 한 가지 분야만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를 넓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서로 다른 분야 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제자 중 한 명인 자공은 경전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 시,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공아,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단다. 음악을 공부하면 시의 운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역사를 공부하면 경전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단다. 자공은 이 조언을 따라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고 나중에는 그의 폭넓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학습은 여러분의 사고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질문의 중요성도 잊지 마세요. 좋은 질문은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제가 늘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의심하고 질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제자 중 한 명인 자하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질문을 하고 싶은데 혹시 무례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하야, 질문은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질문은 더 깊은 이해로 가는 길이란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거라. 그것이 바로 배움의 과정이니까. 이 말을 들은 자하는 용기를 내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 제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고 이는 우리의 학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인 자로는 항상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실수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실수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로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우리가 아직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란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 이 조언을 들은 자로는 조금씩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학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는 배움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태도가 여러분을 더 나은 학습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항상 더 많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70세가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나이 드셨는데도 계속 공부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란다. 세상에는 항상 배울 것이 있단다. 이 대화를 들은 제 제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항상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항상 더 배울 것이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세요. 이런 자세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배움은 또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목적입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인 아내는 항상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야,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란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더 현명하고, 더 선하고, 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지. 아내는 이 말을 깊이 새겼고, 항상 자신의 학습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성찰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고 덕망 있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 이해심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진정한 배움은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성장시켜야 합니다. 배움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제 제자 중 자공은 원래 상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도록 권했고, 그 결과 자공은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자공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상업을 넘어 정치,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자공아. 배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지.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단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를 넘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공부가 즐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배움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모든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해했을 때의 그 짜릿한 느낌,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그 성취감,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의 그 보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기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것이 외국어일 수도 있고, 악기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실천해 보세요. 책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의 여정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렵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마이너스 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세요.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더 나은 자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응원합니다. 배움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